지금 우리는 역대상에서 다윗이 솔로몬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이 행해야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명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건축의 재료들을 모으고 있었던 장면과 아울러서 어제는 이제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조직과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다윗을 좀 만났었죠. 특별히 이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 레위 지파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 그룹으로 선택된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좀 다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레위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그룹에 관한 이야기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역대상 24장을 좀 마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두 리더십 가운데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그룹을 이루게 되어지죠. 원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 아들은 먼저 죽었고 이제 남겨진 2 아들이 이 제사장 그룹의 2 그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크게 2 그룹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 제사장 그룹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이 담당해야 하는 구체적인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 역할을 이제 분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분배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각각의 이 큰 그룹이라고 하게 되어지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의 리더들의 숫자에 맞춰서 그들의 역할을 좀 구별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리더십들의 숫자가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따르면 2배의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르아살의 그룹의 리더는 16명이었고 이다말 그룹의 리더는 8명이었죠. 그래서 총 이제 24명의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의 양을 이제 리더의 숫자에 따라서 일단 우선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리더십들이 1년에 2주 정도씩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48주로 나눠져 있는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계속 돌아가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담당해야 되는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숫자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5절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차등 없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되게 되죠. 5절 한번 보세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6절로부터 19절까지에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20절부터 31절까지는 지금까지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았던 레위 자손의 이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았던 남은 레위 자손들에 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핏 보면 역대상 24장은 제사장 그룹과 또 남은 레위 자손의 명단을 나열하고 소개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은 앞으로 펼쳐질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시대에 사회 계층이 어떻게 구성되고 사회 계층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좀 강조해 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진 왕정 체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부터 시작되었지만 아무튼 이 다윗의 왕조가 그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흘러가면서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왕이라고 하는 이 왕정 체제를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보니 이 하이라키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사회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를 띌 수밖에 없었고 그 가장 상위에 가장 꼭지점에 왕이 위치하고 그 밑으로는 이제 왕과 함께 통치 그룹을 이루고 있는 지배 계층이 상위의 구조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회 계층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이 구조상 지배 계층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조직을 재편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제사장 그룹 안에서
첫째부터 24째까지의 서열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처럼 첫째부터 24째까지의 서열이 정해졌지만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비뽑기를 한 결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4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1절 보시죠.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처럼이라고 되어서 이 마지막에 레위 남은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가 평행해 놓고 지금 보게 하냐면 제사장 그룹이 어떻게 뽑혔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 동일한 평가는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같은 방식으로 선출되었으니 이제 중요합니다.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없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24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역대기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첫째로부터 막내까지 그 가문에 차별이 없었다, 차등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5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러한 그들 가운데 차등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장을 역대상 24장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스쳐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를 이루게 되어지는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차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등과 차별이 있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왕정 통치 시대의 하이라키를 갖고 있었던 이 지배 계층의 구조 가운데서 차별과 차등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선포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측면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이 역대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회계층 구조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지파별로 누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가, 지파들의 우열을 나누고 나라를 구성할 때 이 나라의 고민, 나라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중요한 자인가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논의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과 예수의 공동체를 바라봐도 또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큰 자인가라고 하는 논쟁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귀환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에게 역대기 기자는 2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특권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은 중요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하나가 정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기준으로 사람들과 집단의 계층을 구조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별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집단의 계층을 구조화하려고 하는 귀환한 재건 공동체에게 역대기 기자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 다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름이라고 하는 이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런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름이 존재하는 현실의 텐션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름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첫째부터 24째까지의 서열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가정 가운데 첫째와 막내라고 하는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이슈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역대상 24장을 묵상하면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름이라고 하는 이슈가 역대기 기자가 그의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다르다라고 평가하는 나의 논리의 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또 이 다름이라고 하는 그 인정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차등을 가져오는가, 뭐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에게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